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국산화 반도체 장비 삼성이 탐내는 이 기업 4월 세계 1위 됩니다. 국산화 반도체 장비 기업 중 하나고요. 삼색이 탐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말씀드린 대로 국산화 반도체 장비 삼성이 탐내는 이 기업 4월 세계 1위 됩니다. 입니다.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기였는데 확인을 해보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더라. 근데 이게 너무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이 작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이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파이어 레피지가 이제 막 나오고 이제 막 이 서버용 디램이 수주가 되고 이제 막 이 물량에 대해서 줄이고 하면서 가격이 이제 막 오를 때였어 가지고 작년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실적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미친 듯이 좋아진 게 아니라 안 좋았는데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0배 올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적이. 근데 그 정도로 과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적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내내 적자였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1%, 그러니까 10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작년이 6천억이었는데 올해 6조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게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 SSD의 가격은 상승하고 AI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이 회복된 것도 있고 최근에 AI 이슈로 성장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1분기에 역대급으로 한 10배 이상 전년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삼성전자 실적이 참 잘 나왔구나. 그럼 이제 이슈가 끝난 건가요? 뭐 1분기에 이렇게 실적 10배 나왔으니까 더 이상 뭐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게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제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수주입니다. 아, HBM을 혹시 납품하기로 한 겁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이 패키지 수주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팀이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기업인 엔비디아의 고객사로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HBM으로 나아가는 뭐 단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정도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AI 반도체 2.5D 패키지 물량을 확보했으며 2.5D는 뭐냐면 인터포저 위에 반도체 다이를 뭐 GPU라든가 CPU라든가 이 반도체 다이를 수평으로 배치하는 기술이 2.5D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걸 또 3D로 바꿀 수 있어요. 3D는 뭡니까? 이건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쌓는 게 3D고요. 옆으로 펼치는 게 2.5D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2.5D보다 3D가 더 발전된 기술력이겠죠.
2.5D 패키지 기술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A100 그리고 H100 최근에 나온 가장 발전된 GPU죠. 이제 H200이 나오고 B100이 나오는 거고요. 인텔 가우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GPU들은 또는 대부분의 AI 가속기들은 지금 2.5D 패키지 기술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5D 패키지 기술이 삼성전자가 괜찮네, 삼성전자가 잘하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2.5D 패키지 물량을 받아 양산을 진행하고 HBM과 GPU 생산은 타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이건 좀 아쉽지만 시작이라는 거죠. 이 물꼬를 틀어놨으면 하나하나 엔비디아와 유착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삼성전자가 이 AI 가속기 패키징 하는데 뭐 자기네 거는 뭐 안 합니까? 라고 하는데 자기네 것도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나노 6세대 D램을 만듭니다. 6세대가 뭡니까? 저희가 보통 D램을 표현할 때 DDR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DDR 1, 2, 3, 4, 지금 DDR5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 DDR6 관련해서 이번에 언급이 나온 거죠. 삼성전자가 올해 말에,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쯤에 10나노미터급 6세대 D램을 양산하며 D램 시장에서 초격차 제조 기술을 경쟁 회사보다 먼저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D램 6세대를 이번에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현재까지 가장 최신 제품인 10나노급 5세대 DDR5 제품이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1년 만에 마치 정말 스마트폰을 출시하듯이 또 차세대 메모리 칩을 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아이 뭐 이 정도 기술력이면 그냥 뚝딱뚝딱 나오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D램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쉽게 쉽게 뚝딱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왜? 가장 큰 특징은 전작보다 더 많은 회로를 EUV 극자외선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 ASML. 최근에 TSMC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이 박살이 난 기기가 ASML인데 이 ASML의 EUV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CPU라든가 AI 반도체를 만들 때 더 미세한 작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게 EUV입니다. 근데 그 EUV가 D램에 메모리 반도체에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 뭔 소리냐? 그만큼 많은 데이터와 그만큼 가볍고 그 다음에 전력을 덜 먹게끔 더 나은 D램을 개발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EUV를 적용하면 동일한 칩 면적에도 기억 소자를 더욱 정밀하게 배치할 수 있어 기존보다 용량이 더 큰 제품을 한층 수월하게 생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같은 A4 용지더라도 두꺼운 펜으로 그림 그리는 거랑 얇은 볼펜으로 그림 그리는 거랑 과연 어떤 게 더 많은 걸 그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얇은 걸로 그리는 게 좀 더 확실하게 그릴 수 있겠죠.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더 나은 용량을 내기 위한 기술력이다. 아, 그래서 D램에 EUV 기술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포함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6세대까지 나오고 뭐 끝나나요? 또는 6세대 나오고 그 다음 거는 뭐 기약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일단 21년도에 4세대 D램이 나왔습니다. DDR4 그 다음에 2023년도에 DDR5 D램이 양산됐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지금 DDR6 D램을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발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뭐 초든 중이든 뭐 초든 중순이든 말이든 2026년쯤에 7세대 D램을 양산하겠다. 여기엔 EUV가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당연한 소리입니다.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여긴 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027년 이후에 10나노 이하 그래서 뭐 7나노, 5나노 더 나은 더 발전된 D램을 양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EUV보다도 더 나은 기술력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6세대를 시작으로 좀 가속화하겠다. 왜냐면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오는데 2년 걸렸는데
지금 보면은 4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오는데 지금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1년 뭐 2년, 1년, 1년, 2년이면 후딱후딱 넘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램에 EUV의 이 기술력이 참 많이 들어가겠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럼 삼성전자 뭐 D램에만 집중하냐? D램만 생산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이번에 마하1이라는 AI 가속기를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계연 DS 부문장 사장입니다. 3월 20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말에 올해 2024년 말에 마하1을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마하1이 뭐냐? 마하1은 AI 추론에 특화된 AI 가속기로 추론이란 데이터 학습을 통해 고도화한 AI를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습한 걸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에 이용까지 하는 걸 우리는 AI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이 뭡니까? 생각이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 생각 안에서 내 지식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내 머릿속에서 뭔가를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거, 이거를 추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AI 추론까지 가게 만드는 AI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AI 가속기 시장에서 현재 학습, 추론용 AI 가속기 시장 모두 엔비디아가 90% 이상 잡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왜냐면 다 H200, B100 기다리고 지금 있는 상황 보면은 야 내가 만들게, 야 너네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기업이 없잖아요. 다 엔비디아가 지금 언제 출시하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HBM은 뭐 마이크론이니 SK하이닉스니 삼성전자니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AI 가속기 안에서는 뭐 인텔이 뭐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기대는 안 하고 다 지금 엔비디아 거 언제 양산되니, H100 언제 나오니, 블랙웰, B100 언제 나오니 그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독점을 하고 있겠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야 우리가 마하1 올해 말에 내줄게 기대해라. 근데 또 그런 말은 없어요. 예, 내가 뭐 엔비디아를 잡겠다. 예,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애플 AI가 AI 성능을 비교를 할 때 내가 오픈 AI GPT-4를 넘어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픈 AI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애플이. 근데 사실상 삼성전자가 마하1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엔비디아를 잡아보겠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심기를 안 건드리겠다는 거죠. 왜냐면 최근에 젠슨 왕이 HBM에 사인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HBM 뭐 승인 뭐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게끔 약간 이런 사인을 했습니다. 실제 사인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이제 팬 사인회처럼 사인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HBM을 지금 납품하고 싶은 삼성전자인데 괜히 엔비디아 심기를 건드리진 않겠죠.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마하1은 데이터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병목 현상이 뭡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랑 같은 겁니다. 전력 효율을 8배 높인 제품입니다. 제가 좋은 제품이 뭐라 그랬죠? 성능은 너무 좋은데 사실상 크기는 작아지고 전력은 덜 먹어야 된다. 힘은 덜 쓰고 더 강하게 때리는 주먹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 성능은 좋은데 전력은 덜 먹는 제품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 마하1도 안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마하2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개한 AI 추론칩 마하1에 이어 조만간 다음 마하2 개발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실 마하1도 안 나왔는데 이 마하2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만 그만큼 지금 AI 가속기 시장을 삼성전자가 좀 지분을 나눠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90% 독점하고 있지만 그중에 10%만 나눠 먹더라도 기대감이 큰 거니까. 아니 자기네 AI 반도체들만 자기들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만한 게 없죠. AI 칩 시장이 기존의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그러니까 학습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추론용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이번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합니다. 2030년, 지금부터 한 6년 뒤에 추론용 AI 칩 시장은 1,430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약
6년 뒤에 24배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네이버에 마하1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AI 가속기를 생산한다고 한다면은 EUV 기술력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플러스로 아까 D램 성장에 따라 EUV 기술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EUV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 AI 반도체 EUV 기술력의 국산화,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기업이 대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린 리소스라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초고밀도 특수 코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의 선도 고객사를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요. 그중 한 명이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의 초미세화와 고집적화에 따라 나노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코팅 방식으로는 미세 오염 입자 제어의 한계다. 아까 말씀드렸죠. 10나노에서 5나노, 3나노로 갈수록 당연히 먼지 크기에도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10나노에서는 1나노의 먼지가 그렇게 뭐 엄청 자극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나노, 3나노 갈수록 점점 1나노 크기의 먼지는 자극적으로 바뀌는 거죠. 점점 커질 테니까 먼지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 오염 입자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각 공정, 정확히 말하면 웨이퍼에 포토레지스트를 뿌려서 이 깎는 과정을 식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초고밀도 보호 코팅 적용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나노 공정으로 내려갈수록 식각 장비의 핵심 부품에 적용되는 초고밀도 코팅 기술 등을 통해 반도체 공정 분야 초고밀도 코팅 시장을 그린 리소스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충분히 지금 EUV 이 공정을 할 때 나노 공정의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나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꼭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미세 오염 입자를 제어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 리소스가 계속해서 이 나노 공정이 늘어갈수록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 나오고 있냐?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기를 보호 코팅 기업 그린 리소스가 올해 높은 매출 확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높은 매출 확장성이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나노 공정에 그만큼 좀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초미세화 및 고집적화에 따라 반도체 제조사의 SPS 코팅 적용이 확대가 돼 2024년 올해부터 용사 코팅 매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나노 공정이 지금 상용화될수록 더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고밀도 코팅 부분은 글로벌 고객사의 3나노 이하 공정에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고성장세를 보입니다. 일단 뭐 지킬진 모르겠지만 인텔이 올해 말에 1.8나노 이제 기술력을 공개한다 얘기를 했었죠. 삼성이랑 TSMC는 내년에 2나노를 공개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아마 기대감이 커질 거라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린 리소스는 삼성전자를 고객수로 두고 국내 유일 3나노와 5나노 공정의 반도체 건식 식각 장비 부품용 초고밀도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린 리소스에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권이고 다시 좀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EUV 관련된 기술력으로 그린 리소스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리소스 우리가 관심을 좀 두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 EUV는 D램 성장에도 수혜를 받고 마하1, 마하2, AI 가속기에서도 당연히 수혜를 입기 때문에 나노 공정 성장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그린 리소스다. 관심을 가지겠고요.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적을 필요 전혀 없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시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전혀 적을 필요가 없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쭉 내려가시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자료집 8만 명대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밑줄의 본전입니다.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맨 위로 올라가시면 추천주 있으시죠? 누르시면은 4월 5일, 4일, 3일, 2일, 1일, 29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 없고요. 무료입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 끝나고 꼭 보시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제가 10만 명 기원하는 제가 자료집을 또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내용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